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일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디 나갈 데가 없으니까 연휴가 더 시간이 많이 남아도네요. 오늘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지금 모델 3, 모델 Y 가격을 올렸는데 너무 많이 올렸죠? 일부 모델 같은 경우 15% 이상 인상을 했고요. 적게 올린 게 한 7, 8% 정도 되죠.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뭘까요? 마진이 테슬라는 가뜩이나 높은데,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계속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고요. 텍사스 공장도 모델 Y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올해부터. 공장 가동을 하게 되면요. 초기 한 몇 년간은 비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럼 요거 미리부터 자금을 확보를 해놓고 여기에서 생기는 손실들을 막아야 그 다음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유지가 되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는. 지금 테슬라는 분기별 영업이익 감소하게 되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신차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 영업이익까지 꺾이게 되면 미래 가치 부분에 큰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큰 폭으로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볼륨 모델은 대략 3% 정도, 네온 자동차 아무리 많이 올려야 5% 아래로 인상폭을 잡고 있으면서 눈치 보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7% 조금 비율이 높게 가는데 이거 올리면서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네온 자동차가 아직 1차, 2차 벤더의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하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1차, 2차, 3차 벤더들의 원자재 상승폭에 대한 그 가격 인상을 다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가격을 올려놓고 자금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씩 올리고 이래버린단 말이죠. 이건 테슬라가 앞으로 신생기업이고 앞으로 계속 공장 투자를 통해서 시설 확충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모델 3, 모델 Y를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대체제가 아직 네온 자동차들이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델 3와 모델 Y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시장에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서 발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차치하도록 하고요. FSD도 가격을 올렸어요. 12,000달러로. 지금 베타 테스터가 6만 명으로 늘었죠. 9개월째 베타 테스트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연기. 아직까지 상용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데 가격 올리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미 자율주행 가격 관련해가지고 계속 가격이 인상될 것이다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다고 치죠. 또 라이다 진영, 웨이모라든지 크루즈라든지 그 외 지역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을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해서 시작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이게 원래 2020년에 하겠다라고 한 거고 2021년도에는 대중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으니 라이다 진영이든 편의상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요즘 퓨처세지 그 다음에 테슬라 진영이든 약속 못 지키기는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좀 독특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받고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것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니까 가능한 겁니다. 뭐든지 작용반작용이에요. 사업에서는 통하니까 그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 요것도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미트럭과 사이버트럭을 계속 연기하는 거,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이건 정말로 큰 문제. 왜? 이 세미트럭은요 나오게 되면은 물류 시장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을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신차거든요. 이 물류 시장에서 디젤 자동차가 앞으로 20년 혹은 30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전동화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동화를 하려면 배터리와 전기모터만으로 주행거리를 가야 되는데 지금 기술로는요 이 40톤 트럭, 보통 가장 이제 많은 적재량을 가능한 그런 대형 트럭을 40톤, 총중량 40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 총중량 40톤에서 적재 공간이 한 25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적재량 25톤이면 총중량이 40톤 트럭이에요. 디젤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40톤 트럭에서 파워트레인이 차지하는 범위가 7.5톤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하우징. 그래서 15톤 정도가 적재 공량 이외의 무게로 들어가게 되는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연료 공급 그리고 또 주행거리 이런 제한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는 환경 너무 오염에 주범되고 있고, 요게 전체 자동차 수는 1%밖에 안 되는데 환경 오염 그리고 또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비율은 한 24, 5% 정도,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너무 많은 거리를 가고 있고 대형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걸 전동화하려면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냐면, 현재 기술로서는 500kWh 정도의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300km 정도가 주행이 가능합니다. 볼보에서 최근에 나온 그 전기 트럭을 보시면요, 540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서 300km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40kWh면은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kWh당 약 120불에서 130불 사이고, 이거를 배터리 팩으로 구성해서 전체 어셈블리화 하게 되면은 한 1kWh당 200불 정도의 원가가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만만치가 않죠. 여기에서 배터리 용량을 더 늘리게 되면 비용 문제가 생기니까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정도 용량으로 300km 가는 게 지금은 가격적으로 현실성 있는, 딱 더 비싸지면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가 이 배터리가 이게 용량을 늘리게 되면 무게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540kWh 배터리만 해도 이게 3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600 이상 가게 되려면 2배, 한 1MWh 배터리를 실어야 되는데, 이러면 6톤, 7톤으로 무게가, 배터리 무게만 그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 무게만 곧 디젤 파워트레인의 무게와 똑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기 트럭이라고 해도 전기 모터 들어가야 되죠. 뭐 관련된 모터 드라이브 들어가야 되죠. 뭐 감속기. 또 이 전기 트럭에는 변속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속기만으로 안 돼요. 이 저회전 구간에서 저속했을 때 그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니까 변속기가 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한 무게 부담으로 인해서 총 적재 정량이 이 배터리를 늘리게 되면은 25톤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2톤, 21톤. 적재량이 떨어지게 되면 수송 비율, 수송에 따른 효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상용차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40kWh의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80%까지 90분이나 걸립니다. 250kW로 빠른 속도로 충전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80%까지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300km가 아니라 240km를 주행하는데 90분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100%까지 꼭꼭 눌러서 하게 되면 80% 이상부터는 전자가 결합할 때 열을 많이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럼 BMS에서 속도를 늦춰야 돼요. 천천히 결합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 속도가 늦어집니다. 95% 이상부터는 막 2배, 3배 이렇게 느려집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100% 충전할 때는 2시간 반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또 충전할 때 전력 손실이라는 게 벌어지거든요. 제조사들이 이런 것 때문에 80%까지밖에 명시를 안 해요. 왜냐하면 100%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거 누가 봐도 사용 못하는 충전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2시간 반 기다려 충전했는데 300km. 이게 말이 됩니까? 물류시장에서 하루 운행하는데 200-300km는 기본으로 가고 400-500km 운행하시는 분들 계신데, 또 수명 문제 생겨요. 이렇게 되면 매일 한 번씩 충전해야 되는데, 혹은 2번도 충전해야 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개런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봤자 한 600회, 700회, 기본으로 한 500회 정도. 이 대용량으로 이렇게 셀이 커지면서 재충전 횟수도 상대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그렇게 봐도 야, 이거 몇 년 못 쓰고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세미트럭이 그 공식을 다 깼어요. 일단 500kWh의 배터리로 805km를 가겠다. 여기에서 벌써 사람 놀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볼보는 549보다 더 큰 걸 가지고 300, 이게 어떻게 가능해? 자, 우리가 그동안 전기차에서 노하우가 장난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능하게. 그 다음에 4680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높거든. 이게 새로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이 정도 갈 수 있어. 큰 소리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시장에서 주행거리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 일단 관심이 돌아요. 자, 그 다음에 500kWh 배터리니까 이게 중량이 3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기 모터, 변속기 다 감안하더라도 이거 7톤도 안 되겠는데? 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재량의 손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테슬라 측에서 발표한 거 보면 26톤, 총 중량이 40톤인데 그 중에서 26톤을 짐을 실 수가 있어. 디젤차보다 1톤이 더 많은 거예요. 물류 효율도 높아요. 그렇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은 어떤데? 메가 차저를 만들겠다. 메가 차저. 1.5메가와트의 고속 충전으로 80%까지 30분. 그러면 800km를 가는데 80%면 641. 야, 80% 30분만 기다리면 갈 수 있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30분이면 조금 불편하게는 해도 못 참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면 640km면은, 거점만 확보하면은 충분히 이거 활용할 수 있겠는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충전을 작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수명 문제에 있어서도, 배터리는 이게 플래토 구간을 좀 좁게 쓰면 좁게 쓸수록 수명이 크게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가격은 얼마냐? 그랬더니 480km 갈 수 있는 거는 15만 달러. 그 다음에 800km가 넘기는 805km 가는 건 18만 달러. 그래? 그럼 아무리 비싸도 20만 달러 넘기지 않는다 그러면 한 2억 4천 5천? 그 정도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 사야 되겠는데? 누가 이런 트럭이 나오는데 안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디젤이 좋아. 주유소 많으니까 할 사람도 있겠지만, 디젤 트럭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환경 오염 물질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DPF 또 SCR 이 촉매 가격만 막 2, 3천만 원입니다.
이 촉매에 문제가 없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자동차라는 게 언제 어디에서 이상이 발생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내연 자동차들은 그런 빈도가 높아요. 근데 이 촉매가 만약에 문제가 돼서 교체를 한번 해야 된다고 치면 물류에서 또 기름 운행하면서 절약했던 모든 비용들이 다 그 이상 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담감, 더군다나 요소수 사태로 트럭 운행 못하면서 발만 돌동 굴렀던 그런 경험을 한 오너들이 전기 트럭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류 시장에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그야말로 지금까지 앞으로 디젤 상용 트럭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앞으로 20, 30년 동안 유지가 돼야 되겠다는 그 흐름에 고리를 끊어내면서 새로운 세계로 상용 트럭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세미트럭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그 스펙대로 가격대로 나와야 말이죠. 올해도 안 나온답니다. 내년에 나온대요. 그럼 내년에 나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에 과연 4680 배터리가 그 정도 에너지 밀도를 달성을 하고 가격대를 형성을 해서 그 스펙에 또 성능이 4개 모터가 들어가는데 1040마력이 넘어요. 제로백이 7초대랍니다. 총중량 40톤짜리 인제 서킷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일반 대중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랩타임이. 이런 어마어마한 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실체가 있어야 그야말로 테슬라가 위대한 거고 테슬라가 미래 시장을 바꿀 만한, 그래서 모빌리티 시장에 대격변을 일으킬 만한 브랜드로 인정을 받게 될 텐데 계속 밀려요. 내년에는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기다려봐야죠. 자, 사이버 트럭은 더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이 소비자 시장 단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모빌리티의 완벽한 미래 체인저입니다. 냉간 아비언 스테인레스 스틸 300번대예요. 그러니까 30S, 30X라고 해놔서 30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뒤에 오는 숫자에 따라서 어떤 합금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스테인레스 스틸인가를 표시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300번대 스틸, 아직까지 완벽하게 소재가 정해진 건 아닌데 니켈이 함유되어 있는 300번대 냉간 아변, 열간 아변으로 보통 만들거든요, 강판을. 알루미늄 한 급이든. 그런데 이건 냉간 아변이니까 냉간 아변시 열을 가하는 거는 좀 더 부들부들하면서 이렇게 압축하니까 좋아서 막 이렇게 열을 가하는 건데, 요거를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이 아변을 통해서 압력을 주는 프레스라든지 또 그 소재 자체 이런 것들이 다 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두께를 3mm, 3T, 지금까지 자동차가 생산되는 그런 과정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그게 지금 프로토타입 컨셉트카를 보시면은요, 이 3T나 되는 냉간 아변, 니켈이 함유되어 있는, 니켈이 함유가 되어 있으면은 녹에 굉장히 강합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도색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혁신적인 소재를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성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두꺼워서. 이 3T, 3mm의 냉간 아변, 니켈이 함유된 스테인리스 스틸이면요, 아마 권총 정도는 막아낼 거예요. 철갑탄이나 뭐 소총, 강력한 소총 같은 경우에는 막지는 못하지만 권총은 아마 방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에서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트럭을 내겠다. 그리고 이게 뭐 5.8m인데 성능도 뭐 제로백 3초 최대. 가격이 4만 불에서 7만 불 사이. 4만 불이면은요, 지금 대중 전기차 가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7만 불이라고 있는 프리미엄 애매한 가격인데 그 가격에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트럭 나오면은 정말 뒤집어집니다. 이 전기차 시장을 넘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벽히 변해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게 되면 세미 트럭과 함께 출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테슬라의 미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그리고 또 모빌리티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주가는 뭐 지금의 몇 배, 심지어는 뭐 10배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못 내고 있습니다. 왜 못 내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반도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차를 만들 수 있고 양산할 수 있는 정신이 없어요. 모델 3, 모델 Y, 이 생산량 50%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도 힘들어.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거 완전 핑계예요. 왜냐면은 그러면서 AI 데이에서 발표했던 테슬라봇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미래의 시장에서는 자동차보다 더 중요할 텐데 여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니, 인공지능 로봇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영감을 줬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영감을 줬거든요. 인공지능 자율보행이 가능한 로봇의 기본 개념이 슬램입니다. 시뮬터니언스 로컬라이제이션 앤드 매핑. 라이다를 기반으로 HD 지도를 만들어 놓고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리즘화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람처럼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이런 로봇이거든요.
이걸 자동차로 속도만 좀 빨리 하게 되면은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 되겠는다 해서 단어파 챌린지에서 각 대학들이 참여를 해서 성과를 보여주고, 야, 구글, 또 GM, 포드, 뭐 독일, 뭐 닛산, 야, 이걸 다 달려들어서 하자. 이거 기술 먼저 잡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해서 시작된 게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로직, 구조,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PC 다 자동차랑 동일해요. 그런데 반도체 부족 때문에 신차는 할 정신이 없고 테슬라 보고서는 할 정신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게 미래를 더 많이 바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주력하겠다고요? 이미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테슬라가 이렇게 대단한 기업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 약을 팔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이제 그게 만병통치 약임을 증명하는 실체를 보여줘서 먹여줘요. 입에 넣어줘야죠. 이거는 뭐 대수롭지 않게 또 연기입니다. 아니, 반도체가 이 모양이네요. 그런데 제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테슬라 봇이 세상을 아이로봇을 받는가요? 바꿀 겁니다. 여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핑계를 대면서 신차를 미루고 있다. 지금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고요? 과거에 테슬라 초기 시절에 마틴 에버하드, 마크 타페링 이 사람들이 이제 경영진이었을 때 그때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투자자 입장이었죠. 로드스터가 2006년에 출시됐다고 하다 2007년, 2008년도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된 이유가 원가를 못 맞춘 거예요. 10만 불에 팔겠다고 했는데 원가가 17만 불 이상 들어간 거예요. 차대는 영국에서 가져오고 배터리는 중국에서 변속기하고 뭐 다른 것들 또 다른 데서 이제 세계 각국에서 막 주문해가지고 그걸 다 배송받아서 조립을 하니 이게 원가가 맞습니까? 결국은 대량 양산 못 시킨 이유도 맞췄는데 원가가 10만 불 이상 넘어가는 거예요. 손해보고 예약한 거는 판매하고 이제 모델 S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대량 모델 원가 맞춰가지고 장사하자 해서 모델 S, 모델 3, 모델 Y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지금 세미트럭과 사이버 트럭이 그런 상황이에요. 로드스터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세상을 바꾸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바꾸려면 이 정도 파괴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상상을 했겠죠. 그리고 회의를 했겠죠. 이 정도 결과물은 나와줘야 우리 테슬라가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강력하게 성장 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요거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차체적으로 뭐 자기들이 고민을 했겠죠. 아니면은 뭐 내부적으로 반대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야, 안 되면 되게 해. 뭐 고 정주영 회장님의 전기를 읽었을지 해봤어 이런 식으로 안방을 줬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 내에 실현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에요. 계속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들인데 문제는 이걸 통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뉘앙스,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실체가 계속 밀려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을 때 오는 후폭풍이 얼마나 클 것인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냉철한 시각으로 봐야 될 시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일론 머스크가 뭐 전기에 보시면 그 어린 시절의 꿈, 앞으로 세상을 구해내겠다, 뭐 아이언맨처럼 인류의 해성은 희망이 되겠다, 이렇게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뇌절한 생각으로 자신의 미래 인생이라든지 자산이 이거 과감하게 막 다 올인하시는 분 안 계시죠? 기업가, 특히 자본의 흐름에서 그 중심에 서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사람들은요, 뭐 인류를 구원하겠다, 뭐 나는 뭐 아이언맨처럼, 뭐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또 그가 지금까지 행동하고 말하고 또 생활해온 그런 패턴들을 보시면요, 그런 전형적으로 자본을 쫓는 기업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철한 평가를 하시면 테슬라라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미래에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또 모빌리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냉정하게 갖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균형 발전이에요. 내연 자동차가 또 힘을 내고 테슬라를 견제할 만한 상품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균형 있게 발전을 해서 어느 기업이든 독점적인 힘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의도와 자신들의 어떤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무리수를 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 상황이 바뀌어서 아니면 우리가 지배적인 어떤 위치에 올려 있기 때문에 가격을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려서 소비자를 기가 막히게 한다든지, 소비자들은 전혀 그쪽 방향으로 갈 생각이 없는데 대체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만드는 그런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소비자들이 내몰리지 않으려면 다양한 브랜드들이 각자의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그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앞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좀 뿌려놓은 떡밥들을 얼마나 잘 회수할 것인지,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
내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소재를 바꾸던 일부 스펙을 변경하던 아니면 차선책을 제시를 하던 이런 방식으로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또 변경된 상황들을 또 업데이트 하시면서 우리 생각을 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